박래군 인권활동가님, 인권재단 사람 소장 맡고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안 되죠. 예, 안녕합니다. 예, 예. 오늘같이 추운데 지금 우리 박 소장은 단식이 열 이틀째인가요? 10하루째입니다. 예. 열 하루째요. 예, 예. 제가 인터뷰 건강 상태나 지금 추운데 또 한 대 밖에 계시잖아요. 예, 농성장에 좀 있는데 지금 저는 일을 좀 보러 안산에 좀 와 있습니다. 아, 맞아요. 일정 다 소화하면서 단식하면서 왔다 갔다 하려니 한 예. 곳에서 정좌하고 단식 논성하는 것보다 두세 배는 더 힘들고 몸에 타격이 갈 텐데. 예, 예. 아이고, 뭐 이강윤의 오늘하고는 하도 여러 번 인터뷰를 해서 예. 단골 청취자들 시청자분들은 아십니다. 예. 이강윤이 박래군의 친구라니 참 좋은 친구를 뒀구나 이러시는데 예, 예. 세월호 때문에 감옥 가기 직전에도 한번 인터뷰를 했고 네, 맞아요. 또 광화문에서 단식할 때도 했고 예, 예. 우리는 항상 이럴 때만 인터뷰를 합니다. 박래군 소장이 즐겁고 평화롭게 웃으면서 하게 되는 날 아마 그때 예.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나라다운 아이고. 나라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앵커로서 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아, 괜찮습니다. 아직 견딜만 합니다. 예. 네, 그래도 좀 조그맣게 말하세요. 제 인터뷰하고 있는 예. 제가 다 마음이. 괜찮습니다. 그 파인텍 노조 첫 번째 노사간 예. 교섭을 재개는 했는데 온갖 예. 언론과 뭐 세계 신기록 막 이러면서 이제 쫓겼겠죠. 그래서 종교계 주선으로 재개는 했는데 첫 만남은 그냥 이견만 확인하고 끝냈다. 예, 예, 그러면 이거 또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관하기에는 어떻습니까? 빠른 겁니까? 아니면 기대를 좀 해봐도 됩니까? 비관하기는 좀 빠른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거든요. 네. 내일 만남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지금 말씀하세요. 여러 군데에서 이제 어쨌든 연내 좀 해결해야 된다. 예. 라고 하는 좀 얘기들도 있고, 특히는 좀 이게 밑에서 단식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 혹한 추위에 그 75m 굴뚝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의 예. 건강에 지금 가장 문제인 것 같거든요. 다 50kg 그래서- 뭐 미만이고 뭐 그렇다면서. 예. 그래서 빨리 이제 연내 풀자라고 하는 이런 여론들이 형성돼 있고 해서 이게 이제 사측도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내일 어떤 안을 갖고 나올지, 그래서 대화가 어떻게 될지 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뭐 벌써 성급하게 결렬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분들도 계신데 네. 아직 결렬은 아닌 거고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박 소장 말씀이 현재 상황의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이자 평가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저는 말이에요. 지금 이분들이 410 이틀째인가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 정부 출범한 지 한 400 몇십 일이 넘었어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 굴뚝에 차광호 씨가 처음에 올라갔을 때 말고 이번에 두 분이 다시 올라갔던 게 현 정부 출범 이후인데 예, 작년에 11월 12일 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굴뚝 농성을 좀 시작을 한 거죠. 목동구 열병합 발전소 그 굴뚝이에요. 예. 네네. 작년 5월에 이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예. 물론 단위 사업장의 사주가 마음 먹고 위법을 하기로 하고 편법과 불법을 서슴지 않으면서 회사를 폐업하고 뭐하고 하니까 현행법 체계로는 도무지 뭘 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예. 촛불 정부에서도 이렇게 전혀 달갑지 않은 기록을 세우고 또 박 소장을 비롯한 여러 인권 활동가들이 동조 단식에 나서고 하는 걸 보면서 왜 이렇게 바뀌는 게 없나 많이 예. 답답하고 그러는데 일부에선 말이에요. 예. 현 정부가 좀 노동 문제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민주노총하고 좀 사이도 안 좋고 이래서 정부가 노동 존중이라는 대전제와 공약을 내걸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에 대한 의지가 좀 약해진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습니다. 박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점들이 많이 이제 여러 군데서 확인되고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이게 네. 맨 처음에 이제 의욕적으로 노동 존중 사회라고 하는 약속을 좀 내걸고 그랬는데 네. 실제로 이제 노동 현장에서 그런 부당 노동 행위나 이런 부분들을 근절시키기 위한 의지가 있을까? 네. 라고 하는 이런 그 의심스러운 대목들이 좀 많아가지고 네. 그 애초에 그 호기 있게 노동 존중 사회를 그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와는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여갖고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재벌과 관련 재벌 예를 들어서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00명이 대통령 만나서 직접 얘기 좀 해보자. 네. 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재벌들은 그렇게 만나면서 노동자들은 이렇게 안 만나냐. 아하. 뭐 얘기를 좀 엉뚱한 얘기 하지 말고 현장에 그 생생한 얘기 실제로 이제 비정규직으로 사는 그 노동자들 얘기 좀 들어보자라고 하는 기회를 제기할 정도로 네. 예, 제기할 정도로 이제 노동계에서는 이제 현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불신이 많이 있어요. 꼭 민주노총 지도부나 이런 쪽 말고 네. 네. 실제로 이제 이렇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답답해하고 뭐 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이렇게 이제 파인텍 같은 경우를 풀려고 할 때 좀 초반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과거서부터 계속 문제가 장기 투쟁 사업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장기 투쟁 사업장 문제를 초반에 이렇게 좀 풀려고 좀 노력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길어지거나 다시 또 이렇게 이제 408일 넘는 410일 동안 굴뚝에 올라가서 사람이 좀 생명에 이제 위협을 받는 이런 상황까지 없을 텐데 하는 이런 아쉬움들이 좀 있습니다. 네. 우리 박 소장께서 지난 12월 19일 단식을 결의하며 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신 걸 읽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은 단식 투쟁도 인플레가 돼가지고 한 열흘 보름 해봐야 알려지지도 않고 보도도 잘 안 되고 사람들도 무덤덤하다. 한 달쯤 하다가 병원에 실려가야 그때 잠깐 쳐다보고 아 저랬었나 싶은데 이 엄동설한이자 새 밑에 그리고 아까 연내 타결 해결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3일 정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현 경영진이 뭐 여론에 등 떠밀려서 나오긴 한 거지만 기본적으로 상식을 공유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자본가임을 떠나서 자본가 이전에 우리와 공동체 구성원으로 상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또 한번 차광호 노조위원장 때도 한번 타결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이건 바로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이제 이런 게 곧장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게요. 네. 워낙 이제 법과 제도, 뭐 심지어 판례까지도 이게 이제 너무 기울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부당노동 행위로 이제 고소가 들어갔고 당사자에 대해서 고소가 들어갔고 이제 노동부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처벌한다고 해봤자 법원으로 가면 상당히 또 오래 걸릴 거고 그래봤자 몇백만 원 벌금 받고 끝나버리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그런 노사합의한 거를 노동자 쪽에서 지키지 않았다 하면은 당장 어떻게 될 건지 우리 뻔히 알거든요. 그렇죠. 형사처벌돼서 구속되고 거기다가 손해배상까지 들어오고 몇십억씩 때리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돼가는데 노동자 사용자가 이제 그런 약속들을 안 지키는 경우에는 처벌하는 조항들도 되게 잘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느슨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사실 근본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노동법이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강화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노동법을 좀 좋은 방향으로 개정하자라면 뭐 기업이 부담을 준다, 뭐 기업을 하라는 거냐 말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또 협박을 하면 또 이제 정부가 또 물러난단 말입니다. 지금 정부도 또 좀 마찬가지 이제 그런 식이거든요. 이번에 산업법 개정 어려워진 것도 사실은 경총에서 그런 입장 내고 그러면서 못 받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었던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게 노동 문제는 아주 전반적으로 이제 깔려 있는 거죠. 이런 불균형한 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이게 이런 문제들이 풀릴 텐데 하는 이제 것들을 다시 또 확인한 파인텍 문제를 또 확인하는 거죠. 어쨌거나 저는
친구로서도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데 예. 우리 박 소장이 단식을 빨리 풀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금 집에 또 그것밖에 네.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 예. 파인텍이 풀려야죠. 안 그러면은 박 소장은 지금 모든 걸 각오하고 끝날 때까지 같이 하겠다. 굴뚝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밥 같이 먹는 거 볼 때까지 난 단식하겠다 이것이잖아요. 네, 그러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네. 제가 그래서 더 지금 답답해해요. 예, 겨우 5명이에요. 이게 이제 원래 그 조합원이 1,600명 뭐 이렇게 달았던 한국 갔었는데 1,100명 이렇게 조합원이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10여 년 동안 이제 노조 탄압 당하고 뭐 폐업도 하고 뭐 이거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달랑 5명 남았어요. 요 조합원이. 요 조합원 5명인데 이거를 그 모기업인 스타플렉스에 그 고용을 못 해주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보니까 그 노조 혐오주의가 있어요. 그 사용자 측에. 아. 우리 이제 기업 운영하는 사람들이 노조가 있으면 마치 기업이 뭐 무너질 거다 그러는데 그 노조원이 가장 많은 데가 현대자동차 이런 데잖아요. 예. 거기 잘 굴러가잖아요. 그죠? 예. 예. 그리고 또 이게 그 노동자면 노동자하고 결성할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 김세권 스타플렉스 대표 같은 사람은 헌법 정신도 헌법 가치도 지금 부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명백한 이런- 처벌 대상인데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처벌 정을 찾으면 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사용자들이 그 노동자들이 그런 권익도 보호하고 헌법이나 이런 거에서 보장하고 있는 그런 권리도 보장해가면서 네. 기업을 하겠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선진국 가는 거지. 언제까지 이제 이렇게 노동자들 그냥 무권리 상태로 그냥 옥죄가지고 노동 착취한다는 그런 비난 들으면서 이 기업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용자가 내일 나올 때는 좀 생각을 좀 바꿔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발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고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려니까 힘 빠져버리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그 과정에 박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 헌신적 활동가들의 고생과 눈물과 희생이 있었음을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예. 추운 날이라는데 제발 예. 옷이라도 좀 든든히 입고. 예, 오늘 든든히 입었고요. 내일 그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내일 오후 2시에 네. 목동 열병합발전소로 좀 모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 내일 좀 모여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하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내일 토요일이고 날은 좀 춥겠지만 이 네. 추위에 굶으면서 싸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75m 굴뚝 위에 그리고 그 굴뚝 바로 아래에 제발 많이들 모여서 서로 눈과 눈으로도 따뜻해지는 거 아닙니까? 저절로 예, 지금도 예. 올라가고. 예, 기왕에 시작하셨으니까 예, 결연하게 끝장을 보시기를 그리고 툴툴 털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 곁으로 돌아오시기를 저 네. 굴뚝 위 노동자들과 함께 돌아오시지요. 그날 네, 다시 알겠습니다. 스튜디오로 모셔서 예, 좀 더 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울 때 속이 비면 더 추운데 뭐 드시란 말도 못 하겠고 이거 참 제가 난감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파인텍 농성의 동조 단식 농성 중인 박래군 인권 활동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